네, 종목이 보이는 뉴스 시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. 이번에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빨간 넥타이가 굉장히 더 빛을 발하는 게 또 오늘 미국장이 네.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장도 더 기대가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뉴스를 좀 보면 좋을까 알아봤습니다. 뒤에 보이시는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할 텐데 매일경제에서 나왔고요. 이런 이야기더라고요. 현대차가 이제 중국 내에서 5개 공장이 있었는데 네. 이번에 매각을 진행하면서 2개로 줄어든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 기사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2016년도에는 이제 100만 대가 넘는 그런 이제 판매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작년에는 이에 25만 대로 이제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동안 뭐 중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은 165만 대 정도의 이제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25만 대를 생산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분이 많다 보니까 뭐 영업 그 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중국 내의 공장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베이징 1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매각이 이제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거는 충칭에 있는 공장, 이제 30만 대 규모의 이제 생산 공장이 매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외에 이제 창저우에 이제 30만 대 규모의 공장이 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동은 일단 현재 올 상반기에 중단이 되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매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이제 매각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중국 내에 갖는 공장은 베이징 2공장과 베이징 3공장이 있는데요. 뭐 여전히 뭐 감축을 한다라고 해도 생산 시설은 70만 대 이상 지금 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외에 이제 스촨성의 상용차 시설이 한 16만 대 정도가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중국 내에 뭐 판매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중국 내에서 기존에 13개 정도의 이제 라인업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8개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뭐 제네시스와 같은 이제 고급 차량, 그다음에 SUV 차량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에 더불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중국 내에서 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유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차도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중국 내 시장 여전히 그래도 판매량이나 이런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관점입니다. 관련해서 여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. 네. 가장 유망하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? 네, 일단 뭐 현대차 관련된 뭐 모든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다 이제 현대차의 지금 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보면 실적 내부를 보면 이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을 뭐 집중적으로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도 시장에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과에도 조금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일단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현대모비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글로벌 뭐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로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. 뭐 전방 산업인 이제 자동차의 이제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매출은 이제 15조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12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15% 증가한 6,700억에 달하는 그만큼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뭐 이런 뭐 현대차의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뭐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외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기존에 이제 일반 이제 내연기관은 현대차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됐다라고 보면 전기차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타 글로벌 업체들로 이제 판매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의 이제 배터리 시스템인 BSA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. 뭐 이 BSA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터리 팩에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합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팩의 완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만큼 전기차의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폭스바겐에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품 생산 시설도 계속 지금 확충 중에 있고요. 뭐 연내에 이제 스페인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아마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외에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전기차용 부품 생산 시설을 건립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최근 들어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한 46만 주 가까이 순매수했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좀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이제 좀 조정을 보였지만 뭐 하반기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 수준에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목표 가격은 27만 원, 손절은 20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현대 모비스 설명을 해주셨고요. 그 안에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뉴스를 살펴봤으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유망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게 현대 로템 조금 관심 현대 있게 안에서. 보시면 네, 그렇습니다. 뭐 본의 아니게 이제 현대그룹 그러게요. 내에서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. 네.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철도,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전체 매출액을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도 관련된 뭐 레일 솔루션 부분이 전체 매출의 46%, 그다음에 방산을 하고 있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44%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뭐 연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26% 정도 증가한 9,868억을 기록을 했고요. 영업이익도 113% 증가한 67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. 뭐 철도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뭐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방산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폴란드의 K2 전차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뭐 관련된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호조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2분기 말,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이죠. 뭐 수주 잔고는 16조 6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풍부한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중에서 철도 관련된 수주가 6조 7천억,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이 한 9조 원 이상 지금 수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도 뭐 실적 관련돼서는 뭐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뭐 호주 철도 관련돼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수주가 뭐 한 2천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. 뭐 철도 관련돼서는 뭐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수주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K2 전차에 대한 수출도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가 작년에 이제 수출이 이제 1단계가 이제 체결이 됐는데 2단계 부분이 지금 한 800대 정도가 지금 뭐 폴란드 현지에서 현지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약이 체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주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에 이제 최근에 루마니아가 신형 전차를 250대 정도 추가적으로 발주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1차보는 뭐 미국의 전차가 50대 도입일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250대가 이제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K2 전차가 이제 뭐 가격이나 그다음에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해서 뭐 지금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 내에서 수소 관련된 분야를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집중 육성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트램을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램을 이제 개발한 이후에 올해 내에 실증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실증된 그런 수소 트램을 해외로 이제 아마 판매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뭐 최근에 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지금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한 2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.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 지금 한 7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이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최근 뭐 주가를 보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일 종가 수준이 한 29,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목표 가격은 35,000원, 손절은 25,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현대 안에서 두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 현대 로템 매수가는 29,000원, 목표가 35,000원, 손절가로는 25,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. 앞서서 현대 모비스는 목표가 27만 원, 손절가 20만 원이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네. 실적 너무 잘 나와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.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지 짧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네, 뭐 AI 관련돼서는 아마 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 글로벌 X를 오늘도 이제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이 엔비디아 좋다라고는 하지만 HBM3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 중으로 아마 좀 선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일단 엔비디아의 일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그 밸류 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